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외부 투자 자금을 받기 위한 그 방법과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지원 사업 쪽이 아니라 오늘은 벤처 캐피탈 등 이제 외부 투자 자금을 받기 위한 그러한 이제 노하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하는 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목차는 좀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외부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인 사업계획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하죠. 투자 유치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기업 특성, 상황별, 사업계획서의 주요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 여섯 번째, 국내 주요 VC의 벤처 캐피탈이죠. 투자 심사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일곱 번째, VC 투자 의사결정의 6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여덟 번째, 투자자가 좋아하는 단어와 내용의 표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계 VC들이 발표한 펀딩 시 피해야 할 사항 10가지, 이렇게 해서 총 9가지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목차에 대한 부분은 아주 짧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긴 내용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그런 핵심 사항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외부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계획서의 작성 개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개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요 사항들, 그리고 투자 유치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C 접촉 등 투자 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주요 사항을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이 도출이 될 것인데, 일단은 내부적 목적으로 보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데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외부적인 목적으로는 자금 유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 유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주요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적합성, 투자 유치인지 M&A인지 등에 대한 목적에 부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해하기 쉬워야 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모든 업종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다 어차피 전공이 엔지니어 공대라고 해도 공대 쪽에 다루는 분야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만약에 화공학을 전공한 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자 쪽에는 이제 이해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론적인 깊이보다는 뭔가 시장성이라든지 뭔가 시장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그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상대방, 즉 이제 VC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대중적인 용어로 그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작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VC는 설득의 최종 대상임을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동시에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쉽진 않죠. 쉽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염두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그 PT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주관성인데,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 매출 등의 추정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연계성이 필요하죠. 객관적인 연구라든지 시장 조사 자료라든지 뭐 1차 자료가 되었건 2차 자료가 되었건 그런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런 객관성과 주관성을 토대로 해서 주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지금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 회사의 개요, 그리고 시장 및 경쟁사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업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부록,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고, 회사 개요에 대한 부분은 뭐 회사 현황이라든지 연역, 뭐 이러한 부분들, 자본금 및 주주 현황, 전략적 파트너, 서비스의 개요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팩트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앞서 강조했던 내용과 동일한 맥락이고요. 그리고 시장 및 경쟁사 분석에 대한 부분은 시장 규모 및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쟁 분석에 대한 부분,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내 VC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규모라든지 충분한 시장 캐파가 될 것인지, 그리고 성장성을 좀 부각을 해야지 이제 국내 VC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전략에 대한 부분, 이제 핵심 역량이라든지 성장 전략, 그리고 마케팅 전략,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필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마케팅 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제 연구 개발이 되었건 아니면 이제 다양한 부서들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업화 관점에서 마케팅 전략과 모든 내부 구성원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경영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 3개년간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 그리고 동종업계 레퍼런스,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추정은 객관적으로 논리적인 과정으로 작성을 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록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부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가 엑시트할 수 있는 전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큰 5가지 덩어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뒷부분에서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 유치 과정과 각 과정별 경영자의 자가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절차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VC 접촉,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 소개 PT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심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및 투자 조건에 대한 협의가 들어갈 것이고, 투자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그리고 성장 지원 및 사업관리, 이렇게 큰 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의 자가진단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서 작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VC 접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제 양질의 VC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자가진단 항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 조건 협의에 대한 부분은 가치평가 능력 및 그런 이제 영업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한 자가 진단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자 계획 체결 및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 검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자가 진단 여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요 절차에 대해서 이해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전에 자가 진단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VC 심사의 주요 절차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6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VC 심사의 주요 절차입니다.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시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증 또는 조정을 할 것입니다. 검증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고요. 다양한 이제 경쟁사라든지 정부 정책이라든지 위험 요소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경쟁 구도 및 성장 전략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고요. 검증을 한다는 말은 의심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본질은 의심을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검증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5번째는 기업의 가치에 대한 검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후 사업 관리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정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VC 심사의 주요 절차를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특성 및 상황별 사업 계획서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업 성장 단계별 강조해야 할 테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구개발 단계라고 하면 기술의 실현 가능성, 시장성과 연구 인력의 경쟁력이 중요할 것이고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초기 단계라고 하면 신규 개발 제품의 차별성, 그리고 경쟁 우위 요소,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제품의 대량 생산 전략, 시장 지배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케일업이라 그러죠. 사업 확장 단계에서는 매출과 원가의 경쟁력 및 기존 실적이 중요할 것이고, 주요한 예상 매출처 및 금액, 그리고 현재 및 과거 실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및 미래의 시장 경쟁력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제품과 시장 상황에 따라 강조해야 할 테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 시장이냐, 기존 시장이냐, 그리고 신제품이냐, 기존 제품이냐에 따라서 신규 시장과 신제품인 경우에는 시장의 두터운 니즈, 수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될 것이고, 제품의 특성, 그리고 이 신제품을 신규 시장에 접목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서 강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제품을 기존 시장으로 매칭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존 제품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그리고 기존 시장을 분석함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 제품을 신규 시장으로 접목해서 드라이브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 제품의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비자 분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 아주 레드오션이 되겠죠? 경쟁이 치열하겠죠?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에 접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영업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것이냐, 그리고 시장 경쟁 구조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해서 사업계획서의 주요 강조 포인트로 짚어줄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VC의 투자 심사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몇 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신청사 현황을 볼 것이고, 그리고 시장성,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재무 분석, 그리고 구성원 분석, 그리고 투자 조건에 대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주요 VC 투자 심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청사 현황을 보게 되면 사업 내용을 이제 분석할 것이고, 경영진 현황, 그리고 특허 담보 등 주요 계약 사항을 볼 것입니다. 시장성은 이제 시장 규모라든지 성장성 중요하다라고 제가 앞서 여러 번 강조를 했고요. 경쟁력에 대한 부분도 역시 중요하게 볼 것이고, 수익성, 그리고 수익성 부분도 과거 3개년간 성장성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이제 매출처에 대한 부분, 영업 실적에 대한 부분도 수익성 관점에서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 분석 중요하죠. 그리고 구성원 분석도 중요합니다. 경영자의 경력이라든지 경영 능력, 이런 부분들, 조직의 이제 효율성, 인사관리 관점에서 역시 분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투자 조건, 기업 가치라든지 투자금 회수 예상 시기 및 방법, BEP 분석 다 할 것입니다. 주요 VC의 투자 심사 보고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벤처캐피탈의 투자 의사 결정 6가지 요인이라고 제가 또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사업성 판단, 그리고 기술력 등 핵심 경쟁 우위 요소, 그리고 경영진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결정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성 판단에 대한 부분은 수익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 단계, 그리고 경쟁 현황, 그리고 진입 장벽 등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력 등 핵심 경쟁 우위 요소, 핵심 기술의 보유, 그리고 핵심 기술의 모방 난이도라든지, 그리고 경쟁 우위 유지 가능성, 핵심 개발자 유지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기술력 등 핵심 경쟁 우위 요소로서 투자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판단, CEO의 과거 이력 및 경험, CEO의 성격적 특성이라든지 경영진 임원들의 구성, 경력, 경험 등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판단에 대한 부분, 기술력 등 핵심 경쟁 우위 요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영진 판단에 대한 부분, 이렇게가 일단은 6가지 요인 중에 크게 3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또 3가지 요인을 보게 되면 회사의 가치 및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 그리고 VC의 내부 사정, 그리고 기타 요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가치 및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은 매출 및 손익 실적 및 추세, 그리고 시장에서의 회사의 가치,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율, 그리고 주주 구성, 그리고 투자 자금의 활용 계획, 이러한 부분들을 회사 가치의 지분 구조 관점에서 투자에서 결정 시 참고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VC의 내부 사정이죠. VC의 투자 정책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리고 투자 선호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이냐, 바이오냐, 뭐 그런 이제 선호하는 또는 기피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기투자 분야는 이제 위험 분산,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좀 자제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타 요소에 대한 부분은 코스닥 상장 시기, 그리고 증권 시장의 경기 사이클, 그리고 국내외 경제 여건, 그리고 정부의 정책. 국내외 경제 여건이나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증권 시장의 경기 사이클 역시 그러하고요. 그래서 기타 요소는 이제 이러한 이제 통제 불가능한 변수,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도 투자 결정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회사 가치 및 지분 구조에 대한 부분, VC의 내부 사정에 대한 부분, 기타 요소에 대한 부분도 VC 투자 결정의 6가지 요인 중에 지금 나머지 3가지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좋아하는 단어와 내용의 표현이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경영자의 외부 환경에 대한 통찰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위기관리 대책과 투자자에 대한 보상 방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즉, 위기에 대한 대책을 인적, 물적, 기술적 관점에서 담고 있으면 좋고,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보상, 그래서 상장이냐, M&A냐, 기타의 옵션 등을 담고 있어야 투자자는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의 강점이 있죠. 초기 기업의 경우,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초기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매력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 기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시장 규모라든지 성장 속도라든지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의 매력도 또는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쟁 요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쟁자가 누구인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잠재적인 경쟁자에 대비한 차별화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투자자들이 엑시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의 엑시트 플래닝을 경영자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사업계획서든 아니면 PT든 어필을 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읽고 있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기업 내부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 관점, VC 관점, 투자자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표현을 하고 작성을 하고 PT 때도 그러한 관점에서 PT를 해야 함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9번째는 외국계 VC들이 발표한 펀딩 시 피해야 할 사항 10가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내용을 지금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요 정도 10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목표 시장이라든지 타겟팅이 엉성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경쟁사에 대해서 간과를 한다라든지, 그리고 허황된 조직 멤버, 실제로 일하지 않는 유명인들을 그런 휴강 효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들러리로 세우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뭐 특허 보유 자체만으로는 큰 이제 사업적인 경쟁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특허 보유나 출원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엉성하다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는 기업 내부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제 투자자, VC 관점에서 표현을 하고 어필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은 작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말만 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경영자, 좀 독단적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의 역량이 떨어진다라든지 그런 경영자는 펀딩 시 좀 피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10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외국계 VC들이 발표한 펀딩 시 피해야 할 사항 10가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마친다라고 하면 피투자 기업의 능동적인 수행이 필요하고요. 이제 대부분 이제 VC들은 지금도 투자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VC 앞에는 줄을 서 있다. 그만큼 VC들은 바쁘고 선택권은 많지만 그들은 늘 호소를 한다는 거죠. 투자할 만한 회사가 없다고 그들은 늘 호소를 합니다. 뭐 정부 지원 사업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또한 투자 시장 성공률 자체가 10%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철한 준비를 가지고 철저한 준비만이 이런 이제 투자를 지원받고 기업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요소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투자자나 VC로부터 이제 외부 투자 자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VC들이 심사평가라는 기준이라든지 VC들이 평가하는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남겨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이제 VC나 엔젤 투자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제 영상에 정부지원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 사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정 확률을 높이는 그러한 방법도 제가 컨텐츠로 남긴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 끝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참조를 하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마케팅 관련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편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